자, 이번엔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는 한마디로 손익을 계산하는 재무제표예요. 다만 포괄손익을 계산하라고요. 자, 기업의 일정 기간에 재무성과가 뭐예요? 이익이 얼마냐, 손실이 얼마냐를 말하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익계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 이건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계산, 이랬으면 더 좋을 텐데. 왜요? 수익이 더 많을 땐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 나오고, 비용에서 수익 빼면 손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계산,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그러면 아예 네가 책을 그렇게 쓰지 그랬어. 안 되는 이유는 요 국제회계론에 요 문단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 하는데, 이거는 동태적 보고서래. 동태적 보고서. 무슨 얘기냐? 기간정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체 재무제표 암기하겠지만, 전체 재무제표 중에서 정태적 보고서는 딱 하나예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무제표는 동태적 보고서, 즉 기간정보입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요걸 묻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기억할 건 포괄손익계산서는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포괄손익계산서의 양식 또한 당연히 보고식과 계정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는 보고식과 계정식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보고식을 많이 쓰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학습용으로, 가정용으로, 강의용으로, 시험 준비용으로는 우리는 계정식만 알면 되는데, 계정식은 결론은 이거예요.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에 기록하는 거. 계정수익은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에 기록하는 거. 이게 계정식이다. 저 옛날에 그 회계 공부를 했었는데요. 옛날엔 이런 게 없지 않았었나요? 네.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2010년 이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기 전에 그때 회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그때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안 하고 손익계산서라고 했어요. 손익계산서. 물론 뒤에서 여러분들한테 손익계산서를 다른 말로 별개의 손익계산서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옛날엔 손익계산서라고 했는데 지금은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과거의 손익계산서와 현재 포괄손익계산서는 굳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냥 손익계산서는 당기순 손익이 나타나는 과정까지만 표시한 겁니다. 근데 지금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순 손익이 나타나는 과정과 총 포괄손익이 나타난 과정. 자, 그래서 총 포괄손익에다가 제가 총자에다 괄호를 쳐놨는데, 이유는 총 포괄손익 같은 말이에요. 총 포괄손익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순 손익이 나타나는 과정과 총 포괄손익이 나타나는 과정을 함께 표시한다 해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선 기억은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비용은 차변에 쓰고 수익은 대변에 쓴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중요한 건 없고. 그 다음에 덤으로 하나 기억하자면 요거. 포괄손익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포괄손익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여러분, 재무상태표의 필수적 기재사항 5가지 기억하시나요? 명칭, 회사명, 보고기간 종료일,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 자, 재무상태표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그래요. 포괄손익계산서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얘가 바뀌어. 보고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보고기간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 명칭, 회사명, 보고기간,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 필수적 기재사항.
요 정도에다가 뭐 여기서 어려움을 느끼지 마시고 기업의 재무성과자 보고기간이라고 나왔어요. 보고기간. 뭐 일반적으로 회계기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회계기간 이 말보다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보고기간이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한마디로 성과 계산을 보고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성과 계산. 자, 기업의 재무성과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분한 기간, 사실은 인위적으로 구분한 건 아니고요. 일정한 기간 단위로 구분한 겁니다.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데 그냥 책에, 요건 뭐 요게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요건 그냥 놔두고, 성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기업의 존속기간을 설립 이후 망할 때까지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구분한 거, 이걸 보고기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억할 거는 요 정도. 성과 계산 기간 중에서도 이번에 보고기간을 단기, 이번에 보고기간을 단기, 직전 보고기간을 전기, 다음 보고기간을 차기, 이번에 보고기간을 단기, 직전 보고기간을 전기. 그러면 그 전거는 어떻게 되나요? 전전기. 말이 어려워요. 이번 보고기간, 다음 보고기간 헷갈려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올해를 부를 땐 단기, 올해를 부를 때 단기, 작년을 부를 때 전기, 내년을 부를 때 차기. 요 정도만 기억하자. 올해를 부를 때 단기, 작년을 부를 때 전기, 내년을 부를 때 차기. 자, 이번 시간에는 수익 비용의 정의, 특징, 여기서 기타 포괄손익의 종류까지 기억하셔야 되겠고, 수익 비용의 정의, 그리고 수익 비용의 특징,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살펴봤습니다. 전체 중에 제일 핵심은 요거예요. 자, 제가 나중에 고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현재로서는 요 정도.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쓴다는 거.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쓴다는 거. 우리가 회계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인 요 고향, 위치,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요 위치를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산과 비용은 고향이 차변, 부채 자본 수익의 고향은 대변. 어쩌면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익의 종류 매출액, 임대료, 이익환입, 비용의 종류 매출, 원가, 급여, 기부금, 세금과 공가, 손실, 비료, 비용, 기타 포괄손익의 종류 5가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계산, 평가손익,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현금 흐름, 유한의 비슷한 평가손익,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이 시간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